날 찾을걸 지금 나를 봐 모르는 척하지만 나만 보면 입꼬리가 실로 올라가 네 눈빛이 자꾸만 꼬리치며 따라와 지구를 지키는 우리들의 챌린지 탄소 냠냠. 난 시간이 더 지날수록 당기죠 또 생각날걸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고요 난 단지 한순간 달콤함이 아니야 나는 너의 무의식을 파고드는 그런 말 그게 너는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라 아니라면 너는 내게 다시 손을 뻗어와 자, 우리 모두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누구 먼저 해볼까요? 무엇이 먼저 합시다. 자, 그럼 진행자인 저 먼저 해볼게요. 이번에 탄소냠냠 진행자를 맡게 된 보근입니다. 네, 저 할게요. 저는 진행자를 맡게 된 진솔입니다. 네, 저는 소윤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이라고 합니다. 와, 네, 이렇게 자기소개를 간단히 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희 이제 탄소 냠냠 2회차 들어와서 축산업과 기후 위기 차 왔는데요. 이제 공장식 축산업과 어업의 환경 파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 공장식 축산업이란 무엇인가요? 공장식 축산업이란 제 생각에는 공장은 물건을 찍어내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건을 찍어내는 것처럼 가축을 그렇게 막 공장처럼 그렇게 생산해낸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상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공장식 축산업은 사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차이는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는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달라지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공장식 축산업은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하게 공장을 사용해서 할 수 있을까? 기업이 공장을 사용해서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를 나타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인식인 공장식 축산업은 환경에 무슨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먼저 기후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 온실가스, 탄소 배출 문제인 만큼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온실가스란 열을 흡수하고 다시 재방출하면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 가스 물질이고요. 규정된 온실가스의 종류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인데 모든 교통수단에 배출되는 탄소량을 합한 것보다 높다고 합니다. 자동차 매연이 대기오염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보다 축산업이 대기오염을 일으킨다고 하는 게 말이 될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메탄가스 배출로만 봤을 때도 인간 활동에 의한 전체 배출량 중에 축산업이 35%나 차지하고 있고 소 한 마리가 1년에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약 100kg. 전 세계 소가 배출하는 양이 전체 25%.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의 상당한 부분을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로 말이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다가가면 가축 배설물 문제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토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이 발생하는데 소 한 마리가 배출하는 분뇨의 양이 약 하루에 21.3kg, 소 한 마리가 배출한 1만 마리가 배출하는 분뇨의 양은 11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배설물은 강, 바다, 그리고 토양을 오염하는 토양을 오염시키고 퇴비로 사용하거나 정화 처리로 분뇨 등을 처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비용 처리가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불법적인 해상 무단 투기까지 이루어져서 단순히 이걸 어떻게 하기에는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네, 있을까요? 또 다른 문제로 물 부족 문제가 있는데요. 축산업에 필요한 물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보다 약 8% 정도가 더 많대요. 네, 농축산업 전체 물 소비량이 총 70%를 차지를 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육류 생산에 쓰인다고 하네요. 네, 소고기 1kg를 만들기 위해서 약 15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다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었어요. 네. 근데 같은 양의 소고기와 같은 양의 감자는 500리터, 콩은 800리터, 옥수수는 1400리터인 것 치고 육류 생산에 쓰이는 물이 아주 많아요. 네. 그리고 또한 왜 육류 생산을 하는데 물이 이렇게 많이 사용될까요? 사실 지구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 이상은 농장 동물의 사료로 쓰여요. 농장식 축산이 시작된 이후 가축을 더욱 살찌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곡물 사료였던 것이죠. 네, 곡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이 많이 쓰이잖아요. 또 앞서 언급한 폐수 처리에 들어가는 물의 양도 만만치 않고요. 네, 그리고 또한 산림 훼손 문제도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일어나는 산림 파괴가 약 91%가 가축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가축들이 먹을 곡물 사료를 키우기 위해 또 농장을 짓기 위해서 산림을 회수하고 있대요. 네, 가축들이 먹을 곡물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숲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말 듣고 되게 놀랬습니다. 또한 이제 사람들이 육류 소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더 많은 공급을 위해서 계속 농지를 늘리는 것이죠. 농장 동물들에게 소비되는 곡식의 양으로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심각하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이 네. 축산업 말고 다른 것도 문제 있다고 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진솔 씨? 아, 네. 어업도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 혹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 이제 축산물 말고도 어업이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어업이 생태계 환경에 영향이 있다고 들어서 그걸 처음에 듣고 되게 놀랬거든요. 저는 농축산물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업이 미치는 영향도 많대요. 일단 먼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남핵 문제가 있대요. 남핵이란 해양 생물의 자연 보관력을 넘어서 많은 양의 어류를 포획하는 일을 말한다네요. 현재 어획이 가능한 해양 지역 중 30%의 남핵이 벌어지고 있고 해마다 9,300만 톤의 해양 생물이 바다에서 채취되어서 죽는데요. 남핵을 유발하는 한 형태로 부수어획과 유령어업도 있어요. 부수어획이란 특정 어류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을 때 특정 어류가 아닌 다른 해양 생물이 의도치 않게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어만 잡으려고 했는데 갈치도 잡혔다면 갈치는 부수어획이 되는 거죠. 전 세계 부수어획은 무려 40%에 달하는데요. 부수어획은 대부분 폐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의도치 않게 잡혀나간 그 40%들은 버려지는 걸까요? 네, 그렇게 버려집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니까요. 나쁜 인간. 저는 어업으로 생각 들어가자면 축산업 말고 어업으로 생각을 들어가자면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넷플릭스 다큐가 있는데요. 시스피라시라고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아 정말요? 어업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공장식 축산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이나 이런 거 이런 환경 자체를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고기가 어떻게 이 식탁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어떻게 마트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봤자 쉽게 막 이렇게 확 다가오기에는 어렵잖아요,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시스피라시라는 다큐멘터리를 추천하는데 여기서 어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앞부분만 봐도 얼마나 어업의 환경 그 파괴나 해양 쓰레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다큐멘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해양 쓰레기가 어떤 해양 쓰레기가 문제인 건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플라스틱 빨대나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다에 버리거나 그렇게 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수치로만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어업에서 사용되는 그물이나 그런 것들을 바다에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바다에 버렸을 때 자연이 분해돼서 없어지기라는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플라스틱 빨대 하나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바다에 남는데 어떻게 그물이나 그런 것들을 바다에 버렸을 때 자연이 분해가 돼서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물이 플라스틱 쓰레기보다 더 많나요? 네. 얼마나 더 많나요? 수치로 계산된 거는 제가 조사를 안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다른 네. 곳에서 접했을 때는 한 97% 이상이 대박이다. 그물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빨대는 1%도 채 안 된다고 했어요. 플라스틱 빨대가 그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1%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말고 종이 빨대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얼마나 환경에 이렇게 위험을 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맞아요.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얘기를 다루거든요. 환경단체가 어떤 식으로 미화를 시키는가에 대해서도 다루고 참치 어획과 철갑 상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 상어 지느러미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만연시에 되어 있잖아요. 약간 보양 음식으로. 근데 보양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건강을 챙겨봤자 환경이 나빠져서 미리 맞아요. 죽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그리고 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니까 제가 또 조사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방금 상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물이나 저희가 어류를 포획하기 위해서 통발이라든지 그런 걸 바다에 장시간 두게 되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방금 상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그 그물이라든지 통발에 걸리는 어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류를 먹기 위해서 또 다른 어류가 그 그물에 들어가게 되고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걸려 있는 어류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먹고 그러면 이제 그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에는 그 피해가 인간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어업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들 다 알아봤는데 우리 이제 음악 한번 들을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이번 노래는 네. 말씀해 주세요. 이번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10cm랑 악동 뮤지션 수연님이 같이 부른 노래인데요. 노래가 되게 좋아요. 잔잔하고 듣고 있으면 잠도 잘 오고 가사도 예쁘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듣겠습니다. 들어가보십시다. 좋습니다. 이곳의 밤은 원래 항상 건조한가요? 창밖엔 비가 오는데 나는 목이 말라요. 나를 외롭게 만드는 저 불빛이 전부터 싫었던 건 아니지만 밤새도록 빛나면 나는 잠들 수가 없는데 Are you alone? 우린 지금 연락해야 해.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며 복잡한 얘길 들어주면 돼. 어떻게든 우린 지금 연결돼야 해. 누가 먼저라고 못하게 똑같이 잠이 들게 돼. Are you still alone? 아침을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나을걸요. 이곳의 밤은 유난히 느리게 흘러가요. 새벽은 깊어질수록 더 반짝여. 그대 두 눈 꼭 감고 기다리지 말고 나랑 놀아요. 딱히 재밌을 건 없지만 Are you alone? 우린 지금 연락해야 해.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며 복잡한 얘길 들어주면 돼. 어떻게든 우린 지금 연결돼야 해. 누가 먼저라고 못하게 똑같이 잠이 들게 돼. Are you still? 하나 둘씩 잠이 드나요? 우리만 알고 이듯이 아니길 바라지만 역시 내일도 오늘처럼 Are you alone? 우린 매일 연락해야 해. 이 밤은 점점 더 우리에게 차갑고 주눅들게 하는데 어떻게든 우린 서로 안아줘야 해. 조금 더 귀찮게 굴어도 돼. 가깝게 볼 순 없어도 Are you still alone?
저희가 이렇게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노래 참 좋죠? 네, 네, 좋습니다. 노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네요. 자, 아까 토크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죠, 저희가? 네, 공장식 축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공장식 축산업이 환경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그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제 저희가 얘기하게 될 것은 공장식 축산업과 동물권에 관해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공장식 자꾸 말이 꼬이네요.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공장식 축산업으로 인해 동물들이 고통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고통을 받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환경이나 인간에게 주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동물이 받는 고통이나 착취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에 네. 관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일단 공장식 축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장식으로 생산되고 있는 동물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알아야 이게 아는 거니까 아는 게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금이라도 아는 거. 맞아요. 일단 뭐가 있는지 일단 얘기를 해볼까요? 다양한 네. 동물들이 이제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다양한 어떤 동물들이 피해를 받고 있냐? 일단 사육되는 농장 동물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산란개, 육개, 모돈, 자돈, 유구, 젖소가 흔히 알고 있는 축산업 동물이고요. 네. 그리고 물사리를 사육하는 수산업, 패션 산업에 이용되는 거위, 오리, 양, 토끼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소비량이 많은 닭과 젖소, 소, 돼지 등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역시 축산업이니까 그런 게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먼저 달걀을 낳는 닭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그거를 산란개라고 불러요. 알만 낳으면 되기 때문에 몸집이 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배터리 케이지라는 전용 사육장에서 사육이 돼요. 혹시 다들 마당을 낳은 암탉? 다들 보셨나요? 네, 네, 봤어요. 닭들이 막 쭈르륵 네, 있어가지고 네. 알만 계속 낳고. 네, 거기서 이제 암탉들이 알만 낳는데 되게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영화 보니까. 잔인했습니다. 맞아요. 네, 한 칸에 3마리씩 닭이 들어가는데 한 마리당 손바닥만한 공간에서 사는 셈이죠. 엄청 작아요. 배터리 케이지는 미끄럼틀처럼 바닥이 사선이에요. 그러므로 닭이 알을 낳으면 바닥을 타고 앞으로 굴러 나오게 돼요. 달걀을 빨리 그리고 많이 수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이 되었어요. 네, 다음으로 먹히기 위해서 키워지는 닭 이야기예요. 태어난 병아리는 부리와 날개가 잘리게 돼요. 그리고 성장 촉진 호르몬을 맞아요. 왜 부리가 잘리게 되냐면 서로 쪼아서 상처가 나잖아요. 그래서 마취도 안 하고 부리를 잘라버린대요. 아, 너무 잔인하지 품질이 않나요? 낮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자르는 거군요. 네, 너무 잔인하죠. 닭의 평균 수명은 15년이고 오래 살면 30년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약물을 맞으면 순식간에 몸짓이 커져서 한 달 만에 도살당해요. 닭을 공장 기계로 찍어내는 수준이죠. 너무 잔인해요. 말 그대로 공장식 축산업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는 소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젖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쵸.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먼저 송아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번호가 적힌 표를 귀에 답니다. 귀에 단 소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그리고 암송아지는 엄마 젖이 아니라 다른 대체물을 먹고 자라다가 젖소가 되고 수송아지는 소 농장에 팔려가거나 송아지 고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젖소 얘기 들을 때 네. 젖소가 젖을 짤 때 어떻게 짜는지 아세요? 아, 그거 기계로 뽑아내잖아요. 네, 근데 기계로 뽑는데 네. 저희도 인간이 젖이 나올 때 애를 낳았을 때 나오잖아요. 소도 네. 그렇게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소랑 멀리 떨어놓고 아까 상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대체제를 먹고 커가는데
문제는 암소가 새끼와 떨어진 채로 그냥 젖을 뽑아내기만 해요. 맞아요. 그래서 호르몬제를 계속해서 맞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젖이 계속 나오려면은 호르몬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잔인해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송아지 고기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송아지 고기에 대해서 아세요? 아니요. 송아지를 먹어요? 그러니까요. 태어난 지 하루나 이틀 된 송아지는 시장에 팔려서 작은 우리에 갇히는데 송아지 고기를 연한 색으로 만들고 식감을 부드럽게 하려는 목적으로 바닥에 지푸라기도 깔지 않고 영역 공급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아이고. 송아지를 일부러 빈혈 상태에 만드는 거죠. 그렇게 송아지는 성장 촉진제가 들어간 액체 사료만 먹다가 도축장에 끌려가서 이제 사람들이 먹게 되는. 굳이 그런 걸 왜 먹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전 정말. 사람들이 알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송아지 관련해서 제가 이런 것도 들었거든요. 네. 네. 패션 산업에서도 송아지 쓰이는 거 아세요? 맞아요. 정말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안 태어난 송아지를 억지로 빼서 그 가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잔인해. 그래서 그거 듣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잔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에 써야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필요한 것도 딱히 아니긴 하죠. 그쵸. 그거 없어도 그렇게까지 사는데. 사용을 해야 하나? 맞아요. 그렇죠. 아 다시 젖소 이야기로 돌아서 암송아지는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자마자 강제 임신을 당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때 사람이 팔을 소의 항문에 넣어서 자궁을 잡고 고정을 해서 긴 튜브로 소의 질에 넣어서 인공 수정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막 호르몬제랑 그런 게 필요한 이유죠. 그렇게 임신한 소는 우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조명, 사료, 온도가 통제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40kg의 젖을 짜낸다고 해요. 아이고. 10달이 지나서 송아지를 낳으면 3일 뒤에 바로 이별시키고 한 달이나 2달 정도 휴식 기간을 가지다가 같은 방법으로 강제 임신을 시킵니다. 3년 동안 3번 반복하고 나면 젖소는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지치게 되고 도축되어 햄이나 소세지처럼 가공된 식품의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결국 송아지가 먹을 젖을 인간이 먹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먹는 우유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어떤 한 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송아지, 작은 아이. 그럼 소 없는 우유도 혹시 있나요? 거의 대체 우유라고 하는 두유나 네. 아니면은 오트밀크나 아몬드 우유 이렇게 많이 먹죠. 근데 사람들 보면은 그거 안 줘간다고 안 먹던데. 근데 솔직히 진짜 말하면 네. 우유를 몸에 받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진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젖을 먹잖아요. 근데 그 엄마의 젖을 짜내가지고 어떤 다른 동물에게 준다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동물이 과연 인간의 젖에 이게 합당할까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송아지 그 젖소의 젖이 과연 인간이 먹어도 되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사람들. 그리고 한우라고 말하는 먹히는 소도 마찬가지인데 비좁은 축사에 엉켜서 자라다가 결국 육으로 판매하게 되는데 이때 항생제나 성장 촉진 호르몬을 투여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소를 도살시킬 때는 가스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를 틀에 가둬놓고 머리에 정조준을 겨눠서 가스총을 쏴요. 한 번에 죽지 못하면 발작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소는 경동맥을 찔러서 피를 밖으로 빼내는 방열을 할 때 최종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잔인해요. 그렇게 죽을 때라도 행복하게 죽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 근데 죽음의 행복함이
있을까요? 인간도 다 아쉬움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네. 해서 얻는 게 고기 한 조각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알고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돼지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태어난 돼지는 암컷과 수컷으로 구별이 되어요. 암컷은 모돈, 수컷은 자돈으로 나뉘어요. 모돈은 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낳기 위한 돼지로 길러지고 자돈은 먹히기 위한 돼지로 길러져요. 네, 먼저 태어난 돼지들은 마취 없이 꼬리가 잘려요. 왜냐하면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꼬리를 서로 물어뜯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꼬리가 잘린대요. 그리고 수컷, 그러니까 자돈들은 마취 없이 고환도 제거하게 된대요. 웅치라고 불리는 수컷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없앤대요. 왜 없애는 거예요, 그럼? 냄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냄새 때문에 돼지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기가 더 맛없다는 그런 거 아닐까요? 끔찍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모돈과 자돈은 모두 성장 촉진제와 항생제를 맞으며 더러운 축사에서 키워져요. 근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가축을 키우는 공간이 깨끗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성장 촉진제를 맞은 모돈은 새끼를 낳을 수 있게 되면 강제로 임신시키고 분만 축사에서 돼지를 낳아요. 분만 이후에는 돼지 한 개체가 겨우 서 있을 수 있는 쇠틀 안에 갇혀서 누웠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여서 새끼들에게 젖을 물려요. 이걸 반복하다가 기력이 떨어지면 도살당해서 죽게 되죠. 네, 자돈은 이제 성장 촉진제를 맞고 돼지 축사로 이동하는데 돼지 축사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닥에 기다란 구멍이 촘촘하게 뚫려 있다는 것인데요. 이건 돼지의 똥이나 오줌을 쉽게 치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멍이에요. 네, 제가 또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네, 여러분 혹시 개 공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강아지 네. 공장 네, 알아요?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방송에서 강아지 공장을 다룬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서 봤는데 거기 있는 강아지들이 전부 뜬장이라는 곳에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뜬장이 뭐냐면 그 철장인데 바닥이랑 띄어져 있다고 뜬장이라고 부른대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제 배설물을 쉽게 치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되게 동물들에게 좋지 않대요. 발톱도 그렇고. 네. 어쨌든 돼지는 그리고 진흙으로 목욕을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축사에는 진흙이 전혀 없죠. 그래서 돼지들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분뇨에 몸을 문질러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구멍을 통해서 분뇨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인간이 편리하게 기르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은 거예요. 돼지의 본성이나 습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너무 잔인해요. 말 그대로 공장이네요. 맞아요. 네.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는. 네, 저는 이 대본을 읽고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가축들이 길러지는 걸 모르다가 알게 돼서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네. 대본에 두 사람은 공장식 출산이 환경과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처음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미 사실 다 나왔죠. 네. 그러면 보근 씨가 질문 한번 해주실까요? 네, 공장식 자꾸 말이 꼬이네요. 괜찮아요. 공장식 축산업 환경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사장님 먼저. 네. 네. 저는 솔직히 전체적으로 다 충격적이죠. 다양하게 다 충격적이니까. 맞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하나의 문제만 충격적이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저는 정말 다 잔인하지만 마취 없이 병아리의 부리를 자른다든지 돼지의 꼬리나 고환을 자른다든지 그렇게 네, 신체 부위 중에 하나를 자른다는 걸 듣고 되게 처음 알았던 사실이기도 하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맞아요, 진짜. 네. 보면은 이게 동물은 분명 살아있는 건데 맞아요.
살아있는 무언가로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생명 존중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쪽 생명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약간 팩에 들어갈 어떤 하나의 물건, 내가 팔아야 될 무언가라고만 생각을 해서 정말 자본주의적인 그런 걸로 생명을 사라지게 만든 것 같네요. 전 그래서 이번 이 탄소냠냠 이번 회차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축들이 잔인한 환경에서 키워진다는 걸 다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솔 씨도 혹시 이런 뭐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나 느낀 적 있나요? 아, 네. 계속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이제 가축들이 길러지면서 되게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 마무리가 다 도축장에 끌려간다는 게, 맞아요. 이제 저라면 정말 살기가 싫을 것 같거든요. 이제 계속 일만 시키다가, 이제 너는 할 일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죽어라.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맞아요. 살아있는 생명을 이렇게 다뤄도 되는 건가. 보금님은 어떠셨나요? 그냥 모든 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할 말이 없고 맞아요, 그쵸. 진짜.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뭐 하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업이 바꿔요. 이런 방식들을 다 바꿔야 하는데 굳이 맞아요. 사람들이 알아서 바뀌는 것보다 기업들이 먼저 맞아요. 인식을 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맞아요. 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우리는 계속 싸우는 수밖에 없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근데 국가에서도 환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기업에 대한 이런 제지 같은 것도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법이 좀 강화돼야죠.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런 거를 줘야죠. 네. 저희가 이렇게 두 번째 토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음악 들을 건데 이 음악 무슨 음악이죠? 이 음악은 제가 선곡을 한 음악인데요. 도마의 초록빛 바다라는 노래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이고 왜 이 노래를 선택하셨죠? 네, 진짜 좋아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한 곡인데 네. 이 초록빛 바다라는 노래 가사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노래 들으러 듣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이따 봐요. 초록빛 바다 그곳으로 너와 함께 떠나고 싶다. 팔다 그 고물장구 치고 춤도 추고 모래를 묻혀가며 민트색 돌고래 보라색 불가사리 황금빛 태양 그 아래서 사랑을 나누네 사랑을 나누네 사랑을 오오 사랑을 사랑을 나누네 나누네 사랑을 오오 사랑을 바리바리 짐을 싸지 않아도 돼 바리바리 닿는 대로 걸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저희 얘기할 게 이제 비거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비거니즘이란 무엇일까요? 네, 비거니즘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베지터리언이랑 비건이랑 또 다르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표로 보면 확실히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일단 비건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성 식품과 물품, 제품 이런 것들을 완전히 소비를 거부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락토 오보, 페스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로도 있고요. 그럼 여기 중에서 동물성 제품을 가장 안 쓰는 그런 쪽은 어디예요? 그게 비건이고요. 네. 비건이 완전 거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베지테리언으로 넘어오자면 네. 락토 오보, 폴로 그리고 페스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네. 일단 페스코는 네. 해산물까지는 허용하는 베지테리언이고요. 폴로는 닭고기까지만 이제 허용을 하는 그럼 치킨은 먹겠네요. 뭐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락토는 우유, 유제품까지 이제 허용을 하는 거고 오보는 달걀까지 하고 락토 오보는 락토와 오보를 섞은 겁니다. 유제품과 달걀까지만 허용을 하는 그럼 빵은 먹는 건가요? 네 그런 거겠죠. 근데 비건도 이제 비건 빵 먹을 수 있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네. 비건에 대해서 진짜 하나도 몰랐고 이번 이 탄소냠냠을 조사를 하면서 비건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이제 상희님께서 비거니즘을 지향한다고 하셔서 아까 이제 저희 녹음하기 전에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되게 어렵지만 되게 신선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상희님께 들은 게 있어요. 비건은 동물성 제품이라든지 물품을 안 쓰는 그런 사상? 약간 그런 거고 베지테리언이 저희가 흔히 아는 채식주의자랑 더 가깝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렵지만 네. 그래도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더 공부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비건을 하면은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비건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강이라는 거는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지 되는 거고 역시. 꼭 비건이라고 해서 건강이 다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네. 환경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나요? 어떤 게요? 환경 쪽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나요? 건강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냥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고 싶지도 않고 식품을 먹고 싶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딱히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비건을 실천하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네요. 그럼 비건은. 저는 처음에 채식주의자라는 게 그냥 육식을 아예 못하고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다른 뜻이 있다고 들으니까 되게 네, 이렇게 뜻깊은 것 인식이 같아요. 바뀌면은 좋은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비건이라던가 베지테리언이라던가 다 합쳐가지고 약간 사람들의 편견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단백질은 어디서 섭취할 건데 약간 이런 것도 맞아요. 있고 너가 비건이라서 그렇게 힘이 없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냥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냐면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혹시
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녹음하기 전에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상희님께 단백질의 뜻을 배웠는데요. 상희님 혹시 단백질의 뜻이 무엇인가요? 아, 우리가 먼저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하기 전에 단백질은 과연 뭘까라는 것에 더 얘기를 들어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탄수화물 있고 단백질 있고 지방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섭취해야 될 3요소가 있죠. 그 중에서 단백질은 무엇을 이제 역할을 할까요? 다들 아시나요? 우리 근육이나 그런 쪽에 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선 단백질이 있어야겠죠. 탄수화물은 아주 급작하게 우리가 바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먹는 게 탄수화물이고 단백질은 저장 에너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게 단백질인데 네. 제가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거든요. 네. 저는 단백질이라는 게 무조건 고기만 단백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은 저희가 흔히 아는 우유라든지 고기 그게 맞고요. 식물성 단백질이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콩이랑 시금치, 아몬드 등이 있대요. 저는 콩은 단백질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시금치가 단백질인 걸 전 처음에 몰랐거든요. 저희가 흔히 시금치라고 하면 비타민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네. 섬유질 맞아요. 그리고 아몬드가 여러분 고기랑 아몬드랑 같은 양을 섭취를 했을 때 아몬드가 단백질이 훨씬 높대요. 맞아요. 그걸 듣고- 소고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에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있네요. 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맞아요. 아몬드 열알은 그래서 꼭 하루에 먹어주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다들 많이 드세요. 네. 전 아몬드가 몸에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 햄스터를 키운단 말이에요. 음. 너무 TMI이긴 한데 근데 햄스터 전용 아몬드가 있는데 많이 주면 햄스터한테 안 좋다는 거예요. 햄스터한테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안 좋겠거니 뭐든 했는데. 근데 햄스터가 크기가 되게 조그맣잖아요. 네. 그래서 먹는 양이 인간만큼 먹으면 당연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먹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근데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있잖아요. 그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데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다는 걸 다들 아시나요? 아니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좋은 지방을 먹어야지 이제 몸에 좋은데 아몬드나 견과류에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뇌졸중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좋다고 합니다. 네. 많이 먹어주면 좋겠네요. 술을 많이 드신 저희 아버지에게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상에서 대체 가능한 다양한 비건 식품들이 궁금한데 먹어보거나 뭐 접한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 콩고기 알아요? 네, 먹어봤어요. 네, 저도 먹어봤는데 저는 처음에 그 콩고기가 저희 컵라면이나 그런 데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고기가 콩고기래요. 저 몰랐거든요. 이미 우리는 비건 식품들을 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그냥 그걸 먹었을 때 그냥 맛없는 고기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콩고기라고 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맛이 없어요. 아, 네. 아쉽네요. 저는 비건을 하고 있으면서 좀 비건 식품에 열려 있는 사람이라 오. 많이 찾아봐요. 엄청 많이 찾아보고 먹고 싶은 게 많지만 먹는 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요즘 비건 식품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나왔어요. 비건 참치도 있고 비건 달걀도 있고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콩고기 같은 것도 질이 되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네. 윤희님께서 콩고기가 맛없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저희가 고깃집 가면서 네. 여기 이 집 고기는 맛없다 했지 고기가 맛없다라고는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윤희님께서 콩고기를 드실 때 콩고기를 먹은 그쪽이 되게 맛없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저는 그럴 먹었을 때 수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콩고기 그리고- 뭐지? 했는데 네. 일단 먹어보니까 먹을 만나고 맛있으니까 계속 먹었어요. 뷔페에서. 맞아요. 요리가 잘 되고 그 사람의 정성이 담겼다면 뭐든 다 맛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상희님께서 네. 비건 식품을 많이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최근엔 뭐 드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어제 템페를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템페가 뭐예요? 템페라고 콩을 이제 발효시켜 가지고 만드는 이제 외국 그 저장 음식처럼 사용하는 게 있는데 정말 모습을 보면 와 과연 이게 음식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요리를 잘해서 먹으면 뭐든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약간 메주처럼 생겼는데 메주는 아니고 약간 그렇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그림으로 그려드릴까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상희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음. 되게 신기하게 네, 약간 생겼었대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뽁뽁이 같이 생겼는데. 네, 약간 근데 보기에는 그렇게 생겼어요. 콩이 좀 더더더덕 생겨가지고 맛있어 보여요, 근데. 맞아요. 요리를 잘해서 전 요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냉동식품을 많이 먹는데 요즘엔 비건 음식으로 냉동식품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만족하고 있나요? 네, 근데 뭐 혼자서 먹는 게 거기서 거기죠. 네, 그럼 이렇게 저희가 토크 3을 끝냈는데 이제 들어볼 음악 뭔지 아시죠? 제가 선곡을 했는데 급하게 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나는 게 없어서 아이유의 반편지를 했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저희 토크를 다 끝내봤는데 이제 다음에 할 거 말씀 대화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다음에 뭘 하기로 했죠, 상희님? 저희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한 끼 채식 챌린지를 이번에 해보도록 했죠. 맞아요. 저희 한 끼 채식이라고 저희가 그 다음 녹음 날까지 저희가 하루 한 끼를 한번 비건으로 살아보도록 했습니다. 그거를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으로 저희가 남겨서 가지고 와볼 거예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저는- 자신 있나요? 저는 비건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솔직히 많이 힘들 것 같지만 어떡해요. 한번 해보는 것도 경험이니까요. 한번 해볼게요. 의외로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저희 여기 녹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앞에서 토크를 나누었는데 달봉님께서 막 비건 식당 되게 많이 알고 계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느낀 점 한번 말해볼까요, 다들? 저요. 오늘 어땠어요? 저부터 말해보자면 네. 윤희님께서 그런 말 하셨잖아요. 비건이 처음이라고.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건들이 사람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U 같은 데 보면은 비건 식품 몇 개 내놓은 거 아세요? 네, 저 정말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비건 참치마요 한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참치마요랑 다를 게 없었고 맞아요. 맛 똑같지 않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비건에 대해 많이 접한 게 있는 것처럼 앞으로 더 비건 식품이 많이 나왔고 사람들이 비건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진솔 씨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비건이즘보다는 이제 축산업에 좀 더 초점을 뒀는데 네. 들으면서 아까 소감 얘기할 때도 말을 했지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자료 조사하는 거 제가 읽어봤거든요. 이제 와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나. 이제 다 똑같은 생물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살아있고 다 생각을 할 거고 감정도 있을 텐데 저렇게까지 혹사시키고 저렇게 처참하게 이제 인생 삶을 이렇게 끝내버려도 되는 건가. 인간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이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라디오 나간 것도 처음이고 다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새로운데 그래도 처음에는 되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잘 된 것 같아서 좋고요. 그리고 네. 공장식 축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맨날 얘기를 하게 될 때마다 정말 울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순조롭게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비건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돼서 되게 신선하고 다음 회차에서 다음 회차까지 다음 녹음 올 때까지 한번 잘 실천을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숙제 하나 더 있었죠. 저희 다큐멘터리 보고 오기로 했거든요. 네, 무슨 다큐였죠?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적어뒀습니다. 보려고 해서. 좋아요. 정말요? 히스피라쉿 넷플릭스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 상희님께서 추천해주신 다큐멘터리 보기로 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네. 이제 뭘 해야죠? 마지막 인사를 해야죠. 네, 이제 인사를 해야겠죠. 자, 지구를 지키는 우리들의 챌린지 탄소 냠냠.